오늘 본회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특검법이 일단 처리될 예정이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되지는 않을 텐데,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시점만 언제 잡히냐의 문제이지, 통과를 좀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충돌할 만한 사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장예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빔밥 만찬을 준비한 것 자체는 상당히 평가받을 만하다고 봐요. 역대 대통령이 출범 직후에 곧바로 이제 야당 대표들 모셔서 그런 식사 자리를 갖는 게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만찬 자리 이면에는 본인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리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든지, 특히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법원 행정처장뿐만 아니라 역대 어떤 정부의 대법원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내비친 건 사실이거든요. 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률의 해석뿐만 아니라 판례의 어떤 일관성을 계속해서 꾀해줘야 되는 최고의 사법기구인데, 네. 근데 그냥 대법관을 증원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의대 정원, 무리하게 의대 정원을 했었던 것처럼 회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런 방법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비빔밥 만찬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다른 거라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출범 직후에 곧바로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야당한테는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중복되고 있는지, 무엇을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야 대표 모셔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비빔밥만 줘놓고 특검으로 당신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살생부의 서막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특검법이 약간 수정이 됐던데 보니까 파견 검사 수를 좀 늘리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국가 반역에 관련된 범죄 혐의가 네.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제 요새도 계속 언론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그 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그 12.3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라고 얘기한 그 간담회장에서 회의 자체가 지금 다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뭐 혐의로는? 예, 그리고 CCTV로 다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런 간단한 사실관계조차도 6개월간 은폐되고, 이런 분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출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왜 반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성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되면 뭐 충분히 납득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도 같고, 수사 범위 관련, 뭐 수사 사안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했던 수사를 종합해서 예. 더 들어갈 건 더 들어가고 빠진 것은 보완하고 할 필요 없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 일단락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사 기간은 또 뭐 대폭적으로 많이 늘리면은 이 얘기만 해야 되니까 좀 제한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특검법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공약으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그러면 공약을 이행하는 게 의무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조금 야당도 좀 새롭게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지난 뭐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발의가 됐었고 거부권 행사로 이제 돌아와 있는 상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새 정부의 1호 법안 이런 거 되게 상징적인 건데, 1호 법안이 3특검인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숨고르기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야당이 뭐라고 말을 하든 민주당에서 3가지 특검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예. 다만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느냐 언론과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겠죠. 제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상징하는 1호 법안이 야당 정적들을 억누를 수 있는 정치 보복성 3특검이라면 사정 정국이 지지층의 환호를 유도해낼지는 몰라도 네. 보다 폭넓은 국민 통합이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과반이 넓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기간 내내 계엄에 대한 심판을 하겠지만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그와도 조금 동떨어진 행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검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시급한 민생 경제부터 좀 진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의 기대와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어제 국무위원 사표 중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는 수리했잖아요. 그거 달랑 하나만. 수리.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검찰 개혁이나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이나 뭐 사법부 라인들이 꾸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여당이 됐으면 특검의 필요성 자체가 야당일 때와는 다르게 좀 많이 낮아지는데 이걸 굳이 1호 법안으로 취임 다음 날 통과시키는 게 정무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짧게 좀 덧붙이자면 네. 그 3대 특검법안뿐만 아니라 검사징계법도 지금 상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검사징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징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쩌면 지금 내각과 이재명 정부에게 더 권한을 더 많이 좀 보장해주는 법안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민주당 정부가 야당일 때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권한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네.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다시 한번 검사 징계에 대한 청구권을 보장하는 본인들의 어떤 권한을 강화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나일 때는 강해지고 너일 때는 약해져야 된다라는 뭔가 좀 내로남불스러운 이런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준다면,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됐었던 이유가 내로남불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식 때문이었는데, 이런 정부 어떤 검사들의 운영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아마도 출범 얼마 안 됐지만 국민들의 어떤 평가가 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김조 대변인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란 얘기인가요? 이기인 최고위원님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검사징계법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했고 계속 강화하자. 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품위나 어떤 위법행위를 하면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 추진에 있어서 확실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지, 뭐 내로남불해서 어떤 비판을 받는다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정치할 것 같으면 대통령 왜 하겠습니까? 네. 세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신념과 신념에 맞서서 선거에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임기 동안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